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의 발행과는 다르게 전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파급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토요타 판매량은 지난해 8월 대비 마이너스 59%, 혼다 마이너스 81%, 닛산 마이너스 87%,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폭락해 주었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의 소나타는 플러스 43%, 기아차의 K7은 플러스 110.6%라는 이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더 심각하죠.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2018년 8월 대비 마이너스 94.8% 감소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5.2%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본을 찬양하는 그쪽 분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결과이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느 국가 국민들이 지금처럼 이 놀라운 수준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외국의 경제 침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니클로도 한번 봐볼까요? 유니클로 올해만 벌써 8곳 폐점, 실적은 7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70%, 8월에는 마이너스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상황은 어떨까요? 8월 인천공항의 일본 여행객이 마이너스 20% 감소하였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호텔과 비행기표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불매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미 연간 수조 원대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니클로의 전세계 매출액이 21조 원이 넘는다, 토요타 1년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는다면서 한국에서 1, 2조 원 손해봐도 전혀 타격이 없다,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아직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41세 양재현씨가 빅W라는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바로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이건 독일의 나치 전범기와 같은 것 이라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현지 유명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까지 해당 이슈를 알리자 호주 백화점 빅W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통쾌해서 제가 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제이, 시간 내서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 티셔츠의 이미지는 전세계 도시들을 상징하는 티셔츠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 티셔츠가 일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호주에 있는 모든 매장들에서 이 티셔츠를 없앨 거야. 우리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디자인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명심할게. 고마워, 빅W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용기 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져준 호주의 양재현님에게 힘찬 박수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호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W는 182개의 백화점을 가진 초대형 유통업체입니다. 호주는 콜스와 우럴스 둘이서 이 호주 슈퍼마켓 전체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럴스의 핵심 자회사가 바로 빅W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정도가 되겠네요. 또 얼마 전 소니가 너무 강력한 상대를 잘못 건드렸죠. 바로 마블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게 되자 전세계 마블 팬들이 격분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향후 출시될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니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인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주 전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 뿐만이 아니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 회사들과 거래를 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본격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DFT사로부터 불산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이죠. 전세계 스마트폰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1년에 24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삼성전자에게 일본은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국내 바이오 1위 기업 셀트리온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산 수입 원부자재들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일본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재팬 패싱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 기업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던 세계 스마트폰 3위죠. 중국의 샤오미는 삼성의 64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센서 기술은 매우 대단하다며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현재 소니가 판매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4800만 화소인데요. 삼성은 6400만 화소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소니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죠. 미국에서도 재팬 패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해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에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한 회사죠. 지난해 전기차는 총 126만 대가 팔렸는데요. 그중 77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전기차 판매 브랜드 1위가 테슬라로 25만 대, 중국의 북경 자동차 그룹이 17만 대로 2위. 테슬라가 중국에 올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테슬라가 올인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인 모델 3에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지금부터 5시간 27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본 제품들을 쓰지 않으려는 전세계 기업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바쁘시게 자신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 부당한 제재들을 가하고 망언을 퍼부으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의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나라의 심장과 같은 산업을 초토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일본 기업과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본의 국가 리스크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펀드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일본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였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펀드가 바로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높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죠. 이 펀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분 45%로 가장 많고 소프트뱅크가 28% 그리고 애플, 퀄컴 등도 함께 참여한 1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시면요. 우버, 엔비디아, 위워크, 바이트댄스, 디디추싱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쿠팡에도 2조 원을 넘게 투자하였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전 세계 총 75개의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단 하나의 일본 기업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아무리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투자자일 뿐 소프트뱅크가 GP, 즉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얼마나 투자할 회사가 없었으면 일본 투자회사가 일본 기업을 자신의 펀드 리스트에 단 하나도 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 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손흥민 선수에 의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는 3054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각각 6207억 원과 1959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무형가치에 해당하는 자긍심 고취, 유소년 동기부여 등 비시장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매출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체부가 지난 9월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한 BTS의 핫백 차트 1위 효과는 1조 7,125억 원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손흥민의 활약에 따라 선수 가치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라는 점에서 현재 추산치는 최소치로 분석된다며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추가로 손흥민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개인적인 부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 축구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 170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을 건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 축구장 건립에 대한 중국 반응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손흥민 부자의 선택에 대해 중국 스포츠 선수들과 비교된다며 크게 감명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받은 뒤 중국 신화통신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평가한 문장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강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에이스가 되었으며 이미 아시아 축구 역사상 초대박적인 선수가 되었고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왜 체력, 속도, 기술, IQ, EQ, 사랑하는 마음과 공익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걸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족 우수하다. 손흥민이 우수한 거지 한국은 미안하지만 자격이 없어. 질투하지 마. 그럼 어느 나라가 자격이 있는지 말해봐. 다른 사람의 우수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자아의 기본 요소야. 네가 부러워서 배 아프다고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어. 설령 우레이가 아시아 넘버원 형님이라 해도 절대 유럽에 낄 수 없고 손흥민과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 불가야. 누가 너한테 우레이가 아시아 넘버원 형님이래? 이건 네티즌들이 조롱하는 건데 설마 넌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야오밍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말했을까? 한국은 선진국이야. 세계에서는 손흥민이 한국을 대표하는 거야. 손흥민은 우수하지만 한국은 우수하지 않아. 네가 쓰는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도 한국 삼성 거고 다른 핵심 부품들도 한국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거야. 아니면 핸드폰을 쓰지 말던가. 만약 소니 중국인이었으면 영향력을 헤아릴 수 없었을 거야. 돈으로 어찌 환산할 수가 있겠어. 내 생에 중국팀이 다시 월드컵에 진출하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과분하다. 아시아 예선 조별리그 통과하는 것도 당신 생에 볼 수 없을 거야. 리우시앙의 전성기 때 영향력은 지금 손흥민 못지 않았는데 리우시앙이 결국 뭘 얻었지? 리우시앙이 뭘 얻었냐고? 당신보다 훨씬 부유하니까 형씨는 빨리 벽돌이나 옮기러 가. 리우시앙은 손흥민한테 게임이 안 되지. 리우시앙과 손의 열기는 천지 차이지. 축구는 최고의 스포츠고 허들은 난 본 적도 없어. 비교 불가지. 축구는 최고의 스포츠고 110m 허들은 육상 종목 중 하나고 육상이 축구랑 비교가 돼? 손흥민이 중국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중국의 키보드 워리어와 악플러들한테 죽었을 거야. 중국은 이렇게 우수한 축구 선수가 나오는 걸 허가하지 않아. 예전에 월드컵 진출한 건 언급도 하지마. 한 골도 못 넣었어. 손흥민이 중국에서 축구했으면 이런 성적이 나왔을 것 같아? 유럽 팀들이 거들떠나 봤을까? 만약 손흥민이 중국인이었으면 지금 아마 공무원 시험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거야. 중국에 있었으면 일찌감치 방향을 잃었을 거야. 중국에도 손시성을 가진 선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수영 선수였지. 메시도 분명 중국에 있었으면 빛을 보지 못했을 텐데 하물며 손은. 우레이의 경제적 효과가 손흥민보다 더 클걸? 손흥민의 잔돈 정도는 되겠다. 우레이가 바셀한테 골 넣은 다음날 장난감 회사 주식이 떡상했거든. 뉴스 봐봐. 1년에 한 골? 우레이가 빈 골대에도 골을 못 넣고 주전 자리를 잃으면 주식은 하한가 가겠네. 그치. 우레이가 축구하는 거 보면 내 뇌세포가 최소 5조 5억 개는 죽지.
우레이 이름도 잘못 쓴 거 보니까 우레이 축구 안 보는 게 확실하네. 봤는데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그 세기의 트래핑 50m 날린 그거 봤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개경기를 보겠어. 지금까지 본 적 없어. 전력 낭비라고 생각해. 손흥민이 중국인이었으면 야오밍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버리지. 우레이가 그 정수기 관리하는 우레이 말하는 거지. 중국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될걸. 유럽 무대에서 탑 1000 안에는 들 수 있나? 우축구왕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우상이야. 월드컵도 뛰어본 적 없는 선수인데 앞으로는 그만 뛰어줘라. 만약 우레이가 성공한다면 영향력이 더 크겠지. 그래서 손흥민이 아시아의 작은 우레이라고 불리는 거야. 맞아, 우레이는 우주 대스타거든. 한국 축구 선수는 돈이 있으면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뭐하냐? 번호판 가린 럭셔리카 타고 나이트클럽이나 가겠지. 음주운전, 와이프부터 찾겠지. 사채업자, 이쁜 아가씨 찾지. 이혼하고 더 어린 여자랑 결혼하겠지.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여자 바꾸고. 중국 선수들이 손흥민보다 적게 벌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야? 손흥민은 한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중국 체육계에 야오밍과 견줄 수 있지. 축구의 영향력은 농구보다 훨씬 커. 소니 이룬 성과도 야오밍보다 훨씬 크고. 천지 차이지. 한 명은 엄청나게 노력한 거고 한 명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야오밍의 영향력은 손흥민과 비교가 안 돼. 중국에서 축구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손흥민을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야오밍을 다들 알고 있지 않겠지. 소는 정말 멋있어. 사람도 좋고 돈 버니까 국민들을 생각하잖아. 야오밍은 돈 벌어서 국가에 뭘 해줬어? 손흥민이 초대박 선수는 아니야. 한국은 유럽에서 시기마다 항상 최고의 선수들이 있었어. 그는 현재 그걸 계승해서 새로운 고지로 올린 거야. 계보가 있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각 세대마다 모두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 질투하지 마. 한국인들은 축구를 잘할 수 있고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중국은 그럴 수 없어. 적합하지가 않아. 왜냐고? 민족성이 축구랑 맞지가 않거든. 몇백억을 들여서 외국인 감독이랑 귀하 선수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직까지도 한국 매체는 손흥민에게 아시아 최고의 윙어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았어. 한국은 나라가 그렇게 조그맣고 인구도 그렇게 적은데 발전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야. 국민성이 정말 대단하다. 한국인들은 싫어하지만 손흥민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마음이 경건해진다. 중국 축구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우수해. 1975년 이전에는 농업국 지위도 안 됐고 공업 기반도 전혀 없었어. 그 당시 중국 동북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도 불과 2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어. 다른 사람의 우수함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평균 소득하고 인당 GDP를 비교해봐. 건국 초기에는 중국 동북 지역이 한국보다 10배는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 나는 축구를 보기만 하지만 중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하다. 손흥민은 아시아계 좋은 젊은이야. 파이팅! 중국 축구 선수들은 아시아 오류 수준으로 매일 술집을 드나들며 클럽에서 숙취에 쩔어 있지만 대저택을 살 수 있으니 이것도 국내 경제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모범이야. 한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확실히 쩐다. 만약 이런 돈이 있다면 중국 축구 선수들은 럭셔리 차를 사지 축구장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야. 우레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네. 손흥민과 같은 기회가 있으면 손흥민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우축구왕은 2부 리그에서 경기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 이거야말로 중국 국대가 배워야 할 모범이다. 능력이 있고 문화가 있네. 이게 우상이야. 우레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추월당하겠어. 2002년이 중국 국대의 전성기일 줄 생각지도 못했다. 중요한 건 손흥민은 아직도 젊다는 거지.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더 성장할 거야. 중국은 100년 내에 손흥민 같은 선수를 배출하기 어려울 거야. 좋은 아버지가 있어야 좋은 손흥민이 있을 수 있는 거야.